저는 올해로 29이고 재작년에 결혼해서 6개월 된 아이의 엄마입니다. 결혼 생활은 2년 조금 안 되게 했는데 별로 긴 시간들도 아니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버티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정말 길고 긴 싸움이었고 드디어 얼마 전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악이라고 할 만한 결혼 생활을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 아이와 함께 제 앞날만 생각하면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어떻게 제가 남편과 결혼을 했었고 지금은 갓난 아이를 놔두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모두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한 친구의 소개로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몇 달 안 된 상황이라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은 없었는데 일단 한 번만 만나보라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자리에 나갔습니다. 키도 크고 능력과 성격도 좋다고 하도 그러길래 큰 기대 없이 나간 소개팅에서 지금의 남편과 만나게 되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첫 인상부터 제 스타일이었고 대화도 잘 통하고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딱 한 가지 흠이었다면 우리 두 사람이 사는 지역이 달랐기 때문에 한 번 만나기 위해서는 차로 1시간 반 정도를 이동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도 우리 두 사람 모두 자가용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씩 돌아가며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연애를 시작할 수 있었고 매주 주말마다 만나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저는 평범한 지역 내 건설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집안에서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는 중이었어요. 그렇게 연애를 1년 좀 넘게 이어가다가 장거리 연애가 지치기도 하고 우리 두 사람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니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버지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는 노릇이라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 사는 동네로 이사를 가면서 살림을 합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결혼할 당시에 제 나이 27이면 주변에서 조금 빠른 것이 아니냐고 할 정도였지만 워낙 남편과 시부모님 쪽에서 더는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하면서 결혼을 밀어붙이더라고요. 남편이 저보다 6살 위라서 빨리 결혼을 시키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저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정신 차려보니 신혼집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던 시댁이 신혼집을 장만해 주셨고 저는 그 집에 맞는 혼수를 맞추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신혼생활을 시작해보니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남편이 시부모님과 살고 있던 그 지역이 지방의 인구가 10만도 되지 않는 작은 소도시였어요. 인구도 적고 인프라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서 앞으로 애 낳고 살아갈 생각을 하니 답답하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돈은 있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가장 넓고 가장 좋은 비교적 신축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구해주셨는데 그게 하필이면 또 시댁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라 그것도 불편한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는지 같은 아파트의 같은 단지는 아니었지만 바로 옆 단지라서 언제든지 걸어서 10분이면 서로가 서로의 집을 왕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집 구할 때도 제가 같이 부동산에 가서 확인하긴 했었지만 그 동네에 살기 괜찮은 아파트는 어차피 그곳 말곤 없더라고요. 그래도 시부모님은 결혼 준비할 때부터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셨고 어머님께서도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면 같이 딸처럼 지내고 놀러 다니고 쇼핑 다니자고 하실 정도라서 이대로 가까이 살아도 별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딸 같은 며느리와 어머님이 생각하는 딸 같은 며느리는 제가 혼인신고하고 남편과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나니 조금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집 근처에 살더라도 종종 찾아뵙고 가끔 같이 식사하고 놀러 다니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너무나도 자주 찾으시고 집으로 오라 하셨어요. 결혼과 동시에 제가 그때까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과 시댁이 있는 이 지역으로 이사를 들어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실업급여를 받으며 집에서 푹 쉴 생각이었어요. 남편을 아침에 출근시키고 나면 혼자 집에 남아 커피도 마시고 늦잠도 편하게 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남편 출근하는 시간이 시아버님도 출근하는 시간이라서 그런지 어머님께서 시도 때도 없이 저를 찾고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시댁으로 오라고 계속 부르시더니 나중엔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만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은 같이 점심 먹자고 하거나 마트로 장 보러 가자고 하시는 등 사소한 일도 함께 하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외로운 타지 생활에서 어머님이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려고 배려하신 것 같기도 하지만 일주일 내내 그런 식으로 만나자고 하니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한테 뭔가를 시키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어머님 만나는 것이 그렇게까지 힘든 일은 아니었지만 시모와 매일 얼굴을 보는 일이 행복하진 않았어요. 아무리 편하게 생각하고 딸처럼 지내자고 하시지만 어머님과 단둘이 같이 있으면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한 일이긴 한데 저도 혼자서 집안일을 할 시간도 필요하고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전혀 제 시간을 배려해주지 않으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머님과 시간을 보내고 어떨 때는 저녁까지 같이 먹고 들어오다 보니 이게 신혼생활이 맞는지 어머님과 합가해서 같이 사는 거랑 뭐가 다른 건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남편보다 2살 아래로 아직 시집을 안 간 노처녀 신우가 있는데 저희 남편과 남매 사이가 너무나 좋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시도 때도 없이 2사람이 연락을 하고 밤이건 주말이건 언제든지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같이 술 마시고 늦게까지 놀다가 돌아갔습니다. 서로 사이가 안 좋고 맨날 싸우기만 하는 시댁도 문제라고 하지만 저희 시댁 사람들처럼 식구들끼리 너무 친하고 가깝게 지내는 것도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더라고요. 제 친정과는 차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 번 가려고 하면 하루 마음 먹고 집을 비워야 해서 자주 볼 수는 없었죠.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지 않았고 분명 잘해주려고 하시는 건 알았지만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지방 작은 도시에서 오직 시댁 사람들하고만 깊게 어울리다 보니 저는 부모님과 제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 더욱더 그리워졌습니다. 가끔 한 번씩 주말을 이용해 친가에 다녀오려고 약속을 잡아놓으면 남편과 시댁 사람들이 주말에 만나자고 하면서 저를 친정에 못 가도록 붙들어 놓더라고요. 한 번 가면 안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꼭 제가 친정에 간다고만 하면 1박 2일로 가족여행을 계획한다거나 시부모가 저녁 약속을 잡는다거나 하는 둥 대놓고 제가 친정집 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하루는 도저히 친구들과의 선약을 파토낼 수 없어서 시부모가 부르는 걸 무시하고 친정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거의 일주일 내내 시어머니한테 시달리며 살았어요. 그래, 너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친정엄마가 부르면 뽀르르 달려가는 거지. 역시 나는 시자일 뿐이고 너는 너네 엄마가 더 좋겠지 뭐. 농담 반 진담 반 섞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듣는 제 입장에서는 전혀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작년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뱃속 아이 핑계대며 제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시모와의 약속을 거절할 수 있었지만 어느 날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제가 시댁 식구들과 만나고 어울리는 것을 불편해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시부모님과 제 사이가 대놓고 멀어지게 되었어요. 아까 엄마한테 당신 좀 그만 불러대라고 했어. 싫다는 사람 억지로 불러다가 밥 사주고 커피 먹자 하고 그러지 좀 말라고 했지. 남편의 저 한마디 이후로 저는 완전 시어머니 눈밖에 났고 그전까지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시부모에게 할 말 못하고 오라가라 잡혀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시댁에서 비싸고 좋은 집도 해줬고 제가 비록 혼수를 해가긴 했지만 아파트 값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나도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시어머니가 부르면 시댁으로 쫓아가고 아무 때나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고 집에 쳐들어오더라도 내가 이 정도는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 직장도 포기하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시댁 근처까지 내려와서 살고 있는데 겨우 집 하나 사준 걸 가지고 쩔쩔매가며 살 필요는 없는 것이었죠. 만약 집조차도 해주지 않았다면 제가 이 동네 내려와서 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튼 지금 생각은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시부모가 저를 위해 큰돈을 썼다는 생각뿐이었고 이 정도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것도 전부 시부모 덕이니까 항상 잘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신혼 초부터 제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못하고 질질 끌려 다니다가 딱 한 번 그것도 제 의지가 아닌 남편 입으로 불편한 내색을 비쳤을 뿐인데 그날 이후로 제 생활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살다 보면 남편과 제가 말다툼을 할 수도 있고 의견 충돌을 할 수도 있잖아요. 싸우게 되면 우리 2사람이 이야기해서 풀면 될 일인 것을 남편은 항상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전부 시어머니한테 달려가서 일러 바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 아들과 말다툼하고 싸우는 모습을 알게 되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완전 은혜도 모르는 나쁜 며느리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부터 저와 말다툼을 하는 날에는 제가 혼수로 해간 물건들을 가리키면서 트집을 잡고 한 소리씩 하곤 했었어요. 야, 솔직히 너가 시집 올 때 제대로 해온 게 뭐가 있냐? 나는 살면서 이런 싸구려 침대에서 자본 건 처음이라고. 사실 그 말이 완전 틀린 말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저희 혼수 맞추러 다닐 때 시어머니가 같이 물건 봐주신다며 따라 나섰어요. 전자제품이야 이견의 여지 없이 국산 가장 좋은 제품들로 고르면 끝이었는데 가구를 보는 눈이 시댁과 제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침대가 2천만 원이 넘는 것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 소파는 그보다도 훨씬 더 비싼 것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결혼 예산으로 그런 가구들을 다 맞추는 건 도저히 무리였고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해도 그런 수입 고급 가구들은 디자인들이 너무나도 화려해서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결국 현실적인 예산과 타협해서 소파나 침대 같은 가구들은 제가 부모님과 처음 생각했던 수준에서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결코 싼 물건들은 아니었는데 남편과 시부모 눈에는 성에 차지 않았나 봐요. 저랑 말다툼하고 싸울 때마다 제가 장만해온 혼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나빠진 와중에도 뱃속에 아이는 커가고 있었고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제 허락도 없이 아이방을 직접 꾸미기 시작하셨어요. 태어날 아이의 옷이나 장난감 같은 것들도 비싸고 좋은 제품들로 꽉 채워주시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었기도 하고 더 이상은 어머님에게 신세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제 아이방은 제가 알아서 꾸미겠다고 말씀을 드려봤지만 어머님께서는 제가 하는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어요. 결혼하고 직장을 그만둔 채 남편 사는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저는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제외한 어떠한 경제권도 받지 못했었고 여자가 집에서 살림하면서 경제권이 없다는 것은 집안일에 대한 아무런 발언권조차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생긴 뒤에도 남편은 화가 나면 저한테 거침없이 막말을 쏟아냈어요. 저는 당시에 아이만 없었더라면 남편과 바로 이혼을 결심했을 것 같은데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서 억지로 하루하루 참고 버티고 있었죠. 임신 막달이 되어가자 남편과의 사이는 거의 최악으로 다다랐고 어느 날 저한테 시부모와 저녁 식사 약속이 있다면서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여보, 나 못 나가. 집 앞에 걸어 나가는 것도 힘든데 그냥 당신 혼자 가서 시부모님 맛있는 거 사드리고 와. 제가 못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갑자기 화를 크게 내더니 그렇게 시부모 만나는 게 싫으냐고 소리를 지르다가 자기 화를 주체를 못하고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리모컨도 날아오고 핸드폰도 제게 날아오고 이러다가 혹시라도 아이가 잘못될까 싶어 저는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한 채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 뱃속에 아이를 보호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지만 남편에게 필사적으로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죠. 지금 생각해봐도 그날만 떠올리면 치가 떨리고 이가 바득바득 갈립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우여곡절 끝에 출산을 하게 되었고 저는 산후조리원에서 3주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조리원 생활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손주 얼굴이 궁금했던 시댁 식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조리원 퇴원했을 때 저를 도와주시려고 일주일 머물다가 가셨는데 시댁 식구들은 번갈아가며 하루에 한두 번씩 우리 집 현관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와서 자기들 맘대로 우리 아이 얼굴을 보고 가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친정엄마가 평소에도 이렇게 맘대로 오는 거냐고 한마디 하실 정도였습니다. 일주일 후에 엄마가 가고 난 뒤 저 혼자 남아서 아이를 보고 있었는데 역시나 시부모님이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오셨고 그것까진 이해할 수 있어도 집안 청소나 설거지 빨래 등을 타박하며 저보고 집에서 놀면서 뭐하고 있냐 타박하시더라고요. 아이 낳기 전까지는 저도 집안일 정말 열심히 하고 빈틈없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갓난 아이도 봐야 하고 아픈 몸으로 집안일까지 매번 완벽하게 해놓으려고 하니 몸이 너무 힘들어서 무리였죠. 결국 남편에게 당분간이라도 시부모님이 오지 못하게 막아주거나 아이 돌보는 거라도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 아주머니를 불러달라고 했지만 돌아오는 남편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야, 너는 너가 나가서 돈을 안 버니까 남의 돈을 우습게 아는 거야? 도우미는 무슨 집에서 노는 주제에.
이제는 너가 청소하고 애 보는 것도 귀찮아졌냐? 결국 제가 모든 일을 혼자 할 수밖에 없었고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도 집안 꼴이 엉망인 날이 대부분이었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와서 청소나 빨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잔소리를 늘어놓으셨고, 그럼 또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과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일이 반복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이젠 몸도 한계고 정신적으로 완전 한계 상황이라 남편에게 이러다가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겠으니 이혼하자고 소리를 질렀어요. 보통 아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울고불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저를 달래주고 해결 방법을 같이 찾아야 하는데 저희 남편은 오히려 본인이 더 크게 화를 내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남편은 단 한 번도 자기 아이가 태어났다고 좋아하질 않더라고요. 시부모님이나 귀한 손주 태어났다고 물고 빨고 난리셨지. 남편은 전혀 부모가 될 준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언제 한번 남편과 제대로 크게 싸운 날이 있었는데 그날은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아이는 두고 당신만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런 저를 힘으로 밀치더니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시댁에 찾아가서 문 열어달라고 내 아이 돌려달라고 했지만 아이 대신 시어머니가 나오시더니 이래서 수준 안 맞는 집안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며 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너가 결국 이 사단을 내는구나. 너 입에서 먼저 이혼하자는 얘기가 나왔다던데. 그렇게 이혼하고 싶으면 그냥 네 몸만 나가면 돼. 한참 동안 시댁 현관을 두드리면서 아이 돌려달라고 울고불고 싹싹 빌다가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었고 진짜 이혼하고 따로 사는 것이 낫겠다 싶었어요. 내 인생에 꼭 남편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시댁 인간들 하나하나 꼴 보기 싫은데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가니까 남편과 시어머니를 빼닮은 아이도 굳이 내가 키워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손주 좋아하는 분들이니 남편이 아니더라도 시부모가 잘 키워줄 거라 생각이 들었죠. 저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간단한 짐만 챙겨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제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더니 당연히 엄마 아빠 모두 단단히 화가 나서 다음날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며칠 뒤 내용 증명을 받아본 시댁에서 제가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시어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이 꽃뱀이냐고 묻더라고요. 야, 돈 뜯어내려는 심산인 것 같은데 너 줄 돈 없으니까 포기해. 어디서 되먹지 못한 게 굴러 들어와서는 내가 너를 편하게 살게 놔둘 것 같아? 앞으로 평생 네 자식 얼굴도 볼 생각하지 마. 저는 시모와의 통화 내용까지 녹음해서 변호사에게 전해주었고 공갈 협박까지 추가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님이 남편을 통해 연락해서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고 끝내자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더는 길게 싸우기 싫어서 처음에 제가 해간 혼수 비용의 2배 정도 되는 돈을 받고 합의 이혼으로 진행했어요. 저 혼자 애 키우고 살기 힘든 상황이라 아이 양육권은 남편과 시부모에게 줘버렸고 친권은 제게도 있으니까 원할 때 언제든 아이 얼굴을 보러 갈 수 있더라고요. 시부모에게 위자료와 합의금을 받았고 남편에게도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합의금을 따로 받아냈어요. 모든 상황이 다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저희는 깔끔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끝냈습니다. 저는 부모님 댁에서 함께 지내면서 다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최선이라 생각해요. 남편과 시댁 사이에서 사는 하루하루가 지옥이라서 지금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가끔 제 아이가 보고 싶으면 내려가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도 애 보는 게 힘들어서 베이비시터 구해서 쓰고 있다는데 그럴 거면 저한테 잔소리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지금은 홀가분한 상황이고 다시 직장생활 시작하면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반드시 참고 버티고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가끔은 과감한 결단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남편만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고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됐으면 왜 저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